성경사 10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중화 사상의 바탕을 둔 성리학에 반발하여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와 언어 등에 관한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저술로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치윤의 해동역사, 유득공 같은 경우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연구하여 고대사의 연구 범위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켰습니다. 한글 연구와 관련하여 신경주는 훈민정음 운해를 저술하였고 유희는 언문지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김정희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에 대해 금속학 연구를 통해 이 순수비가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중 하나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증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료 지도 등은 우리나라의 특색을 상세히 저술한 지리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청의 시한력이 도입되어 홍두영 등이 지전서를 주장하였고 17세기 초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한의학을 정리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이재마가 사상의학에 의거한 동의수세 보온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기와 관련한 실학 사상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양난으로 국토는 황폐해졌다.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 생산력은 점차 회복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수학을 해야 하는데 땅이 넓어서 땅도 없이 노는 남정네들 우리 논에서 일 좀 하시오. 아이고 이번 농사는 좀 괜찮은데 그놈의 세금 때문에 또 남는 게 없네. 일부 양반 가문에서 광대한 토지 농장을 소유했던 곳과는 달리 많은 농민들은 땅이 없거나 아주 작은 땅을 경작했다. 게다가 16세에서 60세까지 농민 장정은 군대를 가야 하는 군역을 져야 했기 때문에 몸으로도 때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등 조세 부담이 커 백성들의 삶은 어렵기만 했다. 암행어사 정약용의 시문에서도 당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놈의 농사는 아무리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나 한양 가서 장사 날란다. 그래도 조선에서 농사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개혁안이 등장했으니 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이다. 국력이 점점 쇠락하던 조선에 필요했던 개혁안.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등장한다. 백성들을 위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하오. 각 가정에 영업전을 지급하고 매매를 금지한다. 토지 분배를 통해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 농민에게 균일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 각 집마다 한정된 토지를 배분하는 한전제,
공동경작, 공동분배 개념을 도입한 여전제와 정전제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타파할 개혁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개혁론자들이 있었으니 산업공상의 신분제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여기던 상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상업 중심의 개혁이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개혁론자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의 과학 문명을 들여와 부국강병을 이룹시다.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를 써서 상공업을 부흥시킵시다. 소비를 권장해서 생산을 활발히 합시다. 농업과 상업. 과연 당시 조선 상황에서 필요한 개혁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들 각 개혁론자들의 사상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네, 실학 사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문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농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이 보급되어 농민의 의식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 소설과 판소리 등이 등장하였고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그리고 춘향과 심청가, 흥부가, 수군과 적벽가 등을 비롯한 판소리 작품이 유행하게 됩니다.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도 유행하며 조선 후기에는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 산수화가 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풍속화가 유행하여 김홍도, 신윤복 등이 일상생활을 소박하고 재미있게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중의 마음을 반영한 민화도 발달하였고 도자기에서는 청화백자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민 문화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놀이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풍속화를 통해 조선 후기의 생활 모습을 함께 찾아볼까요? 자, 오늘 배우는 것은 이쯤 하고 지난번에 외웠던 천자문을 다시 외워보자꾸나. 개똥이부터 나와서 외워보거라. 하늘천 땅지 누를 황 하늘과 땅 사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개똥이 이놈, 아직도 천자문을 다 못 떼었단 말이냐? 아직도 천자문을 모른대. 이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곳은 어디냐고요? 보면 모릅니까? 공부하는 곳이죠. 미래에서는 학교라 한다지요. 우리는 서당이라고 합니다. 어제 친구들과 소를 타고 놀다가 글 읽는 연습을 못했는데 훈장님께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글을 가르치는 훈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죠. 개똥이 이 녀석, 글 읽는 연습을 게을리하였구나.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 있죠. 그런데 왜 저 혼자만 갓을 썼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혼자 갓을 쓴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혼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남자들이 댕기머리를 하고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머리카락까지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남자들도 상투를 틀기 전까지는 제 동생과 같이 댕기머리를 하였습니다. 예끼 이 녀석! 저 못된 들고양이. 병아리를 몰고 어디 감히? 아이고, 넘어집니다. 조심하셔요. 이 그림은 김득신의 야묘도추라는 그림입니다. 야묘도추는 들고양이 병아리를 훔치다라는 뜻이지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고양이를 쫓는 남자 앞에 넘어진 것은 자리짜기를 하는 도구입니다. 자리짜기는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이쿠 허리야. 아이쿠. 저는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에서 돗자리라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 좌판으로 이용할 자리 주문이 들어와서 이리 급히 만들고 있죠. 자리짜기 외에도 조선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긴 담뱃대입니다. 에이, 나쁜 들고양이 녀석. 아, 이 담뱃대 말입니까?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식물로 조선 후기에 급격하게 퍼져나갔죠. 저 위에 분들이 들고 다니는 담뱃대는 금, 은, 옥 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담뱃대는 구리, 적동, 노쇠 등으로 만든 담뱃대입니다. 이외에도 여인의 머리 모양과 옷, 남자의 머리에서 떨어진 탄건을 통해 조선 후기 사람들의 차림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이, 자리개로 꼼꼼히 볕단을 묶어주시게나. 걱정 말고 볕단이나 힘껏 내리쳐 보시게. 올해도 농사가 잘 되었구먼. 마지막으로 김홍도의 벼타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조선의 신분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농민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당시 가을에 곡식을 어떻게 타작하는지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누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보아 양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품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농민들과는 달리 농민을 부리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쌈, 대장간 등 김홍도의 풍속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없던 시절, 이 풍속화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민 문화는 민화를 통해서도 표현되었고, 민화에는 글자를 가지고 도안을 작성한 문자도, 그리고 모란꽃, 물고기, 개 등을 표현한 민화도 있으며 화조화 등도 발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10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